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생각지도 못한 테러가 있어요. 그것도 아파트에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아파트에 벌써 한 15년째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 문제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되게 심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트에 주로 베란다 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들깨하면 이제 뒷산에 많이 버려지잖아요. 북한산 이런 데 이제 들깨 많고. 요즘엔 공원에도 많이 출몰한대요. 이 동네도? 저기 공원 이런 데도 들깨 있다고 가끔 올라와요. 네. 밤늦게 혼자 산책하지 말아라. 작은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이제 여성이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개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모여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를 어떻게 할까봐 주인이 너무 무서웠대. 그 밤에 보면 개 눈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약간 공포감을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내에 캣맘들 문제가 있는 길고양이. 아파트마다 이 캣맘 때문에 문제가 되게 사실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문제, 그에 못지않은 새로운 문제, 물론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에 못지않은 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다. 아니 근데 이 비둘기가 제가 테러라고 얘기를 했잖아. 똥을 그렇게 싼대요. 근데 그 비둘기 똥이 산성이거든. 그러니까 싸고 난 뒤에 굳으면 미관상에도 별로 안 좋고 박테리아가 많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 병원균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냄새도 되게 심각해서 창문 열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둘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똥이 묻은 비둘기 날개 털 뭐 이런 것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비둘기가 이제 한번 날개짓을 하면 그 아래로 이제 벼루기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되게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비둘기가 씻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약간 그 냄새가 있어요. 그런 조류들의 냄새. 평생 안 씻고 비 맞고 그런.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아파트 베란다 비둘기 문제를 검색을 하잖아요. 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문제시가 되는지. 심지어 구글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0.25초 만에 15,000건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되게 많죠. 우리가 안 겪었다 뿐이지 우리가 사실 어디 가도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비둘기들이 흔히 있잖아. 근데 그 비둘기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 글의 제목만 좀 보면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 비둘기 퇴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파트 베란다 비둘기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심심치 않게 블로그든 아니면 유튜브든 이런 데 이제 글과 콘텐츠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둘기가 잘 없어요. 다행이죠. 그냥 다행이죠. 우리가 낮에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비둘기도 밤에는 잠자러 아파트에 가나 봐. 조선일보에 보면 베란다에서 비둘기 밥 주는 아랫집 항이하니 내 집인데 뭔 상관. 왜 아파트에서 밥을 줄까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모든 동물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동아일보를 보면 깨진 창문으로 비둘기 떼가 배설물 가득 찬 아파트 경험. 서울신문 하면 서울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신문이니까 하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나오는 그런 비둘기들은 서울 안에서 살겠죠.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출퇴근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 수십 마리 푸드독 아파트 베란다에서 비둘기 밥 주는 아랫집. 아랫집에 비둘기 밥 챙겨주는 사람이 산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아파트 한 집에 정착을 하면 주변 집들이 피해를 많이 주나 봐요. 어느 날 주말에 집 청소를 하는데 8살 딸방에 비둘기 털이 있더랍니다. 딸방에 그런 게 있으니까 도저히 참기가 힘들다. 언제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어디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되게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찝찝한 거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보니까 잠시 뒤 비둘기 수십 마리가 동시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 이런 건데 날아오르는 비둘기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벼룩들 어떡해요. 밑에 가서 바로 항의는 안 했나 봐요. 그렇죠. 바로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시청에 민원을 넣고.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민원들이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테크트리가 그렇습니다. 시청에 먼저 민원을 넣었어. 그랬더니 시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관리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끝났답니다. 뭐야 이건! 그렇게 퉁친 거야. 방법이 없는 거지. 그냥 뭐 시청도 시청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던가. 그러니까 그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기다렸더니 관리사무소는 아랫집이랑 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권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아랫집에 직접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랫집을 찾아갔나 봐. 그래서 조심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랫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집에서 비둘기한테 밥을 주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말이 안 통하네. 이게 보통 이제 캣맘하고 아파트 입주민하고 싸울 때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게. 내가 우리 집 앞에서 밥을 주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이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누구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둘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평행선을 그리는 거죠. 좁혀지지가 않고. 지역신문을 하나 보면 전남일보예요. 광주의 시조 비둘기 아파트 골칫거리로 전락. 아파트 그 시래기 틈 사이에 비둘기가 들어가가지고 시래기예요 이게. 봐봐 시래기 밑에 이렇게 아예. 그러네요. 사진만 봐도 알겠어요. 얼마나 고충이 심하신지. 보통 이제 비둘기 서식지는 암벽이나 바위 틈 이런 데인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래기가 있는 그 뒷 공간이 그 틈새가 비둘기에게 안식을 준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낮에는 공원에 놀다가 밤에는 아파트로 퇴근한다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절벽 말씀하시니까 딱 이게 맞네요. 최적의 장소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의 오물, 새똥, 그리고 냄새 문제, 그리고 비둘기 소리가 의외로 사람들 싫어한대요. 그럼 이제 당연히 창문 열기도 힘들고 자녀 있으면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자녀 문제 나오면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이 광주에 문제가 있었던 이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에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냥 먹이 주지 마라. 뭐 요런 안내가 다였다.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런 비둘기와의 아파트 동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실제 경험한 사람은 할 말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듣기로 이제 비둘기 테러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학년 딸 하나 키우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있는 아파트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가 본의 아니게 잠깐 동거를 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원래 비둘기나 새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생각이 있었나요? 그 전에? 지금 사시기 이전에?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TV에서 보면은 뭐 예쁘다 이런데 실제로 보면 막 놀래고 뭐 그래서 딱히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비둘기 때문에 준 전문가가 다 됐어요. 알아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작년에도 뭐 합정역 비둘기 퇴치 뭐 맹금류 스티커 붙이고 서울시도 골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좀 앞에가 빵 뚫려 있다거나 이렇게 난간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그냥 겁나게 와요. 비둘기 관련해서 어떤 일을 최근에 이제 겪었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사를 오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업체에서 이제 아저씨가 제가 이제 다 돈을 주고 불렀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 10만 원 추가를 하셔라 이러시는 걸 느닷없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비둘기 사진을 이제 막 10장 쫙 보내주시면서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다. 본인이 사모님께서 청소를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시면은 10만 원인데 다른 업체는 15만 원이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집을 이제 청소하기 전에 그 계약하러 가셔서 혹시 그런 걸 못 보셨나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실내기 있는 아파트 가면은 꼭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보시라고 베란다 창을. 우리가 이렇게 창문만 이렇게 앞에까지 가서 깨끗한가 보지 그거 잘 안 열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걸 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딱 봤을 때 뭐 집을 매매를 하던 뭐 새를 살던 이거 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알까지 까요. 비둘기 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는 저희 아파트에서도 또 그래가지고 치웠던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예. 혹시 그 비둘기 혹시 먹어볼 생각은 안 하셨죠?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아니 근데 생긴 건 계란같이 생겼더라고요. 조그만하니. 그 메추리알 같이. 그거보다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정도로 큽니까? 예, 거의 계란 같아요. 저희 집에서 본 건 아니고 저희 집에는 이제 보스레기랑 뭐 이런 껍데기 이런 것만 좀 발견이 됐지만은 다른 집 사진 보니까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계란이에요.
이게 보면 놀랍니다. 혼자 치우기가 강심자가 아니고서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예. 이 비둘기 알을 놓고서 그거를 분변으로 해서 이 열을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새들은 알을 품어서 이제 알을 깨게 만드는데 비둘기는 알 품지는 않고 똥으로 그 체온을 유지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요, 그렇죠. 저도 이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이 난리가 나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산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오래되면은 뭐 진짜 뭐 그 돌도 녹이고 다 녹여서 거기 그쵸. 이제 그 우리 시래기에 나가는 그 가스석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분변이 이제 묻게 되면은 그 부식이 돼가지고 시래기를 그냥 바꾸는 그런 경우도 제가 이따가 맘카페에서 봤어요. 아, 이게 되게 뭐 심각한 장난이 경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예. 이거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또 저기 한 게 이게 시래기 청소할 때 그 시래기를 잘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그 가스가 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애초에 그냥 비둘기가 집을 짓거나 저처럼 테러를 당하기 전에 조금 왔다 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아, 가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오면은 창문 툭툭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안 돼요. 혹시 찾으신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저도 이제 막 검색을 많이 해보고 해가지고 네. 그 효과 좋다는 플라스틱인데 이 시래기에 붙은 자석형 비둘기 착륙 방지 옷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면은 뭐 죽거나 다치진 않고 그냥 뾰족하니까 찔리면 아예 하고 이제 피하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차는 해결됐겠지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20개 정도 사가지고 시래기가 1, 2층이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딱딱 깔았어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한 3일 보니까 오다가 안 오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3일 만 편했는데 이 며칠 지나니까 좀 있다 와가지고 시래기 뒤편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하늘을 안 하는데 이 위에는 뚫렸으니까. 와. 그러니까 꼴만 피해가지고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적응을 하네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비둘기가. 처음에는 피하다가 여긴 아픈데 근데 여기 구멍이 있네 하면서 뒤편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윗부분만 해결되지 뒤편이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그럼 비둘기가 다른 집들 비어있는 집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래기에 그 평평하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같은 집만 고집하는 걸까요? 아, 이게 얘네들이 한번 알을 까거나 자기 분변을 이렇게 계속 하고 가면은 요게 자기 집으로 인식을 해서 귀소본 장난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계속 오고. 비둘기가 그러면 예전에 그 전서구처럼 활용할 때처럼 그 본능이 그 시래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옛날에 막 전서구 뭐 보내고 막 그러는 뭐 그것처럼 얘가 이 기소 본능이 장난이 아니라 왔던 데 계속 온대요. 그러면 그 집은 비둘기들 대대로 같이 살아야 되는 집이네, 그러면. 아, 이거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녹색 망을 사고 그 다음에 캠핑 가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먹는 그 철판이 있어요. 네, 망. 예, 그 망이 한 10,000원도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두세 장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망 끄트머리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그 망 끝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 미리 다 연결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망 끝선에 케이블 타이로 해가지고 이제 녹색 망이랑 철망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집에 혹시 사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경비실에서 빌려가지고 관리실 같은 데서 등갈 때 쓰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걸 빌려가지고서는 문을 열고 한 마리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위험하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남자가 하든가 여자가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시래기 안에 그 공간이 있어야지 이건 가능하지. 시래기에 밟을 공간이 없으면 일단 안 되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안 와요. 더 이상은 안 옵니다. 아, 이제 안 오네요. 혹시 주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 제가 세입자인데 주인은 뭐 청소비는 줄 수 없고 알아서 하라 뭐. 그분도 사실은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일단 알아보니까요. 네. 저희 집은 저희 집이 6개월 동안 집이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금 비어 있으면 얘가 한 번 왔는데 자꾸 창문을 열고 쫓지를 않으니까 야, 이거 안전하네 하면서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한 시래기 위에 얘네들이 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변을 봐요. 그럼 시래기 위에 좀 묻었다 싶을 때 빨리 작업을 하시면 저 같은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일단 저희 집에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왔으면 좋겠고 불쌍은 하지만은 이게 해치면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막대 걸리로 가라 이렇게 정도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와서 알을 깐다거나 얘네들이 집으로 생각해서 오면은 한 마리가 아니고 꼭 짝짓기를 하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도 데리고 오는지
뭐 색깔이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집에 친구 초대하는 거하고 똑같지. 맞아요. 아, 그 뭐 약간 저는 회색만인 줄 알았더니 연한 회색도 흰색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초장에 못 오게 하는 게 저처럼 비용 발생 안 되고 정신적 충격을 안 받는다. 예, 제가 그리고 예. 지금 이거 퇴치를 하면서 네. 굉장히 며칠 숙면을 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어제 아침에 암막 커튼을 열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셨나요? 종아리가 떡하니 왔어요. 종아리가 또 왔습니다. 네네, 제가 증거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증거 사진 있습니다. 다 찍었어요. 아니, 그러면 맥혀요. 지금까지 했던 그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지금 제가 한 데는 못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샷시를 보면은 문 안 열리는 그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 손이 안 가니까 제가 못을 못 박았거든요. 플라스틱 목을. 그랬더니 거기 떡하니 앉았는데 기가 막혀요. 문을 열었더니 좌우를 살피면서 이게 틈이 있나 보통 똑똑하게 아니에요. 와. 고개를 막 올리면서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떠치려고 창문 두드리려고 이제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니까 고개를 그냥 180도로 꺾어가지고 저를 노려보고 갔습니다. 와. 아니 사진을 보면은 저는 새가 그렇게 목이 많이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기가 막혀. 이게 얘가 똑똑해요. 아니 이거 비둘기 퇴치하러 와주셨던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집들도 보니까 저 플라스틱 못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좀 자석형으로 해서 단단하게 받고 거기다가 망까지 쳤기 때문에 움적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거 말고 이제 무슨 철처럼 보이는데 이게 흐물거리는 거 있어요. 인터넷에 막. 그런 거는 하면은 좀 잘 움직인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처음엔 안 오다가 걔네들은 발로 이렇게 톡톡 친대. 진화를 하네, 진화를. 머리를 쓰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발로 톡톡 쳐서 움직이면은 망사가 없으면 그걸 밀고 들어온대요. 그러지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걸 보고는 그래도 이 플라스틱 못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문가분이.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에도 뭐 그 가운데 부분에는 뭐 유리창 닦을 수 없는데 똥이 뭐 많이 묻어 있어요. 그건 이제 포기했고요. 예. 왠지 일단은 실외기만 안전하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모두 다 저 비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해결 방법을 사실 검색을 해봤어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좀 많이 나오던데, 일단 쿠팡에 조류 퇴치 목회 전형 올빼미 부엉이 베란다 비치 허수아비 가짜 장식이라는 제목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빼미인데 올빼미 부엉이 상품평을 좀 봤더니 대대로 3대 이상에 걸쳐 새똥과 구구구 소리로 괴롭히던 비둘기 부부가 드디어 떠나갔습니다.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나 봐요. 원래는 올빼미만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맹금류 선정을 두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가 상품평이 뭐라고 달아놨냐면 판매자님 이 아이는 부엉이입니다. 그리고 둥지 앞에 부엉이를 뒀는데 그 앞에서 중비둘기까지 컸어요. 마주보고 앉아있네요. 라고 합니다. 또 이제 찾아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게 비둘기 퇴치기 버드 스파이크 5개 한 세트 높이 10cm 투명색 이런 게 이제 목같이 그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외기가 밖에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직접 설치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좀 다르죠.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내가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실외기를 밖에 못 두는 건축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 아파트도 신축이기 때문에 다 실외기실이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밖에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비둘기가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 노래가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다 이런 이제 화목한 가정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런 비둘기가 이제 닭둘기를 거쳐서 이제는 진짜 생활 밀착형 유해 동물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비둘기야 똥 좀 안 싸면 안 되겠니? 서로 어떻게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비둘기도 얼마나 절실했으면 월세 내고 들어오든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